네, 안녕하세요. 퍼즐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비트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비트는 별거 없는데, 비트를 뭐 그냥 또 조금 얘기를 하면, 뭐 일본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여전히 있고요. 네. 근데 약간, 뭐랄까, 좀 애매하달까?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옆으로 이제 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상단선, 하단선 왔다 갔다 거리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개미들을 엿먹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무난히 요 추세선 위로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무난히 올릴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뭐 털어먹을 생각이면은 그렇게는 너무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 만약에 내가 세력이면 어떻게 털어먹을 거냐? 의 관점이면 나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듯 하면서 그냥 볼린저에서 하단선까지 빼야겠어. 그리고 저점도 살짝 갱신. 살짝 갱신. 네. 한 다음에 그 이후로 V자 반등해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림. 아니야? 이거를 한 번 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지칠 것 같은데요. 보면. 이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네. 2번 시나리오. 일단 올려. 네. 일단 올리는데 급격하게 올려. 저는 그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해서 진짜 여기 요 볼린저 상단선 여기인데 급격하게 해서 한 9만 한 6천에서 8천 요 정도까지 네. 급격하게 올려. 네. 그런 다음에 급격하게 떨고. 네. 근데 얘 아래로 떨어지긴 하지만 꼬리를 달면서 지켜줘.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아래로 떨어지긴 하지만 꼬리를 달면서 지켜줘. 그러니까 쌍방향을 위로도 꼬리를 달고 아래로도 꼬리를 달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떨어지는 게 한 13% 떨어지는 거고. 네. 파란색. 네. 2번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12%, 11%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고. 네. 요런 거죠. 너는 2번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네. 나도 뭐 가능성이냐 뭐 그렇다 치는데 근데 1번 시나리오로 가려면은 어쨌든 털어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뺐다가 가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과연 털어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올려가지고 태운 다음에 빼야지 그게 빠질 것 같은데. 발언 살만하네. 그러니까 지금은 떨고 봐야 털어먹을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올려서 털어먹을 건덕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떨군 다음 올라가야 된다. 네. 야, 살만하네. 제가 세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무조건 저희 말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사실 워낙 그러니까 예측이 무의미한 구간? 예측이 무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요 한번 올라간 다음에 어쨌든 이 횡보 추세로는 전환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중심선, 그러니까 상단선, 하단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큰데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요 빨간색처럼 가도 네, 빨간색처럼 가도 요 하단선 찍고 상단선 한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중심선에 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가도 상단선 찍고 나서 요 중심선까지 간 다음에 지적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움직임은 만들어져요. 올라가려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얼마만큼 털어먹고 올라갈 것이냐. 근데 이걸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전 몰라요. 네. 우린 모르고 어떻게 올라가든 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조정받고 중심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만 기다리면 돼요. 저희는 이 앞에서 별 지랄을 하든 말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재미삼아 여쭤 해보는 거야. 가기 전에 그냥은 안 갈 텐데 네. 과연 어떻게 털어먹고 갈 것이냐. 빨간색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털어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관들이 더 매집하려고 저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사고 싶어서. 네. 파란색은 이제 현금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을 맞아 털어먹겠다.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나 뭐 저희 내피셜이니까 이거는. 네. 네. 뭐가 더 최악인지 여러분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1번, 2번 중에. 왜냐? 최악으로 생각하는 대로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네. 아무튼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 공개했다기보다는 그 공직자는 1년에 한 번씩 뭐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1년 사이에 뭐가 얼마큼 바뀌었고 이게 아마 공개가 될 텐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심지어 이제 공무원들한테 재테크 강의 네. 뭐 이런 걸 한다. 근데 재테크 강의를 보지 않아도 네. 어떤 내용일지는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몇 주를 샀고 뭐 신라제는 팔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이온큐도 샀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어떻게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뭘 계산했냐면 지금 현재 가격 네. 저 주식들의 현재 가격 있잖아요. 현재 가격들로 해가지고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네. 네, 이걸 계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세훈이 형, 우리 형으로 하기로 했잖아. 아, 그렇죠. 네, 세훈이 형 앞으로 같은 형으로 다. 세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합치면 거의 90%. 네. 그래서 MSTR은 어떤 주식이지? 비트코인 레버리지 주식이라고 봐야죠,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한 2배도 넘는 것 같은데? 3번의 레버리지에 가까운. 네. 그러면, 세훈이 형, 재테크 강의 안 들어도 내용 알아. 자, 여러분. 비트코인 레버리지로 사세요. 끝.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뭐, MSTR,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렇게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40% 빠졌고. 네, 40% 빠졌죠.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MSTR 비중이 60%도 넘고 한 7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배우자 또 한 거야? 이거는 합쳐서요. 배우자분이랑 합쳐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MSTR 비중이 41%. 네. 네. MSTR, 엔비디아, 팔란티어 대충 더하면 35에 한 75 정도. 네. 4분의 3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럼 거의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저걸로. 네. 그리고 아마 저것도 고점 대비 봤을 때는 MSTR의 비중이 한 50%는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레버리지가 아니라 현물로 들고 있었다면 그럼 자산 비중이 그쵸.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한 3배 레버리지라고 치고 네. 그럼 MSTR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비슷한 뭐 리스크로 환산을 해서 네. 현물 비트코인 ETF로 만약에 산다고 치면은 그러면 비중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비중이 한 7, 80%는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네. 근데 MSTR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러고 말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 다 현물,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데 MSTR만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 레버리지 상품이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 걸로 변환을 시킨다면, 네. 그럼 비트코인의 그 비중이 세훈이 형만 따지면 한 8, 90%는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거의 전부 다라고 봐야죠. 네, 세훈이 형 것만 봤을 땐 8, 9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부를 합쳤을 때도 한 7, 80%, 70% 이상은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세훈이 형의 돈 버는 비결, 뭐? 비트 사라. 비트 사라. 아, 재밌다. 네. 예.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현물 ETF나 빨라 승인해줘, 우리나라도.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진짜 잘 지킨 거지. 제1법칙, 국장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제2법칙, 제1법칙을 기억해라. 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제1법칙을 지켜라. 네. 제2법칙까지 지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를 사라. 요건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야, 씨, 너무 재밌다.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들고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뭐냐면, 세훈이 형만 비트를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MSTR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건 뭐야? 이거는 13F라고 미국 쪽에 공시 나오는 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유 비중을 우리나라 하려고 하니까 네. 그 사이트에는 아직 23년 4분기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세부 디테일이. 그래서 이거는 13F 미국 쪽 주식을 투자하는 거기에 공시에 올라오는 걸 직접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내셔널 퍼스널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 미국에서 조회가 되는 거야? 그렇죠.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아. 기관이 미국 주식을 들고 있어도 아. 그 사이트에서 이제 조회가 가능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 그 공시한 거를 2024년 4분기 요 공시에 나온 거를 지금 조회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MSTR을 검색을 해봤을 때는 MSTR이 지금 지난 분기 대비 27,900주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0.04%에서 0.06%로 더 늘어있는 상태고요. 아, 올라서. 네.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수익 본 만큼 아, 그럼 뺐다고 저거는 생각을 아예 하면 되는 뺀 거죠.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은 그런 식으로 투자해요. 국민연금은 일정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정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될 때까지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퍼센테이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서 퍼센테이지를 맞추고, 올라가면 팔아서 퍼센테이지를 낮춰요. 네, 근데 어쨌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어쨌든 늘어났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네.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을 꾸준히 들고 있다. 꾸준히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중이 0.04%여가지고 많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인데, 네, 저 정도 많은 거지. 뭐, 국민연금인데 특정 종목을 그러니까 MSTR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잡주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에서도 그러니까 잡주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뭐 익숙하지, 시총 순위나, 시총 순위 높나? 나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약간, 시총 탑 15, 약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M7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유명한 알트 정도인 거예요. 네. 자발트 정도는 살짝 벗어났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국민연금은 1% 이상 들고 있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 그것도 말도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요 13F 공시를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자체는 한 1200개 뭐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랭크 238이면은 이것도 뭐 적지 않게 들고 있다는 거죠. 아, 1200개나 갖고 있어? 네. 조회해보니까 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꽤 많네. 자, 백화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미국에는 연기금에서도 어쨌든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미국에는 어쨌든 연기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별로 있기도 하고 막 그렇죠. 주에도 몇 개씩 있고 그러잖아. 네, 한 주에도 뭐 공무원 연금, 무슨 연금 해가지고 되게 많긴 한데, 일단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온 거는 미국 연기금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거를 한번 조회를 해본 거거든요. 캘리포니아 퍼블릭 인플루이스 리타이어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공직자 노후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연금이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제일 규모가 큰 연기금이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24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비중을 뭐 0.03%에서 0.05%로 여기도 올라가지고 비중이 늘기는 했지만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해가지고 꾸준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혹시 뭐 연기금에서 더 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일단 그 그록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 공시 위주로 해서 연기금이 들고 있는 걸 찾아달라고 조사를 해본 거고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 캘리포니아 그 공직자 노후연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 찾아지는 게 없다고.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들고 있는 게 테슬라도 어쨌든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영향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룹 같은 경우에. 그리고 MSTR도 네,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고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 그 암호화폐랑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 그리고 이제 뭐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주식을 조금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트코인 현물을 아직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엔 대신 이제 현물 ETF로 봤을 때는 위스콘신주랑 미시간주에서 이제 그 IBIT나 GBTC 아니면은 그 아크인베스트 쪽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렇게 들고 있다. 그치. 사실 현물로 아예 그 스팟으로 갖고 있는 건 좀 오바지.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현물 ETF로 갖고 있겠지. 그거 물어본 거였어. 그래서 그것도 있다. 네, 확인된 건 이렇게 두 개 주가 그렇게 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그걸 매일매일 느껴요. 저도 약간 AI 다루면서도 느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통해서 그냥 돈만 벌면 됩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퍼지가 이거 수요 아직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현물 ETF 아직 들어올 돈 아직 많다고 네. 남았다 그랬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네. 한번 생각을 궁금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현물 ETF로 들어올 돈이 아직 차고 넘쳐요. 그렇죠. M7 중에서는 오로지 테슬라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M7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절반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나스닥의 돈의 한 절반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네. 근데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걔네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좀 편입시키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호재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근데 걔네들까지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이제 더 이상 뭐 들어온다라는 걸 가지고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도 올 겁니다. 언젠가는 올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조정도 올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그거를 잘 타서 잘 내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확인해 주시고 세훈이 형의 매매 철학. 네, 비밀스러운 포트폴리오 네. 공무원들한테만 강의하는 네. 포트폴리오. 네, 잘 봤습니다. 이럴 거면 현물 ETF 내달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고.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